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제외하자. 제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외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져야 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이별을 후회하게 만들거나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단순하게 그냥 상대방이 흔들렸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흔들릴까? 자, 이걸 생각하면 상대방한테 매달려 본다든지 예전 추억 얘기를 꺼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어떻게 후회하게 만들까?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머릿속의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어떻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지? 자, 어때요? 이 목적을 추상적인 표현에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울 계획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죠. 오늘 상대방이 여러분을 잃어버려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이별 상황에 있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얘기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도 요즘은 제외 영상들을 정말 많이 보시고 이 영상까지 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가치 증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이별 후에 상대방이 내 가치를 깨닫게 해서 나라는 사람을 아쉽게 만든다. 자, 정말 좋은 개념이고 꼭 활용을 해야만 하는 개념이에요. 핵심은 결국 상대방에게 나란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잃는 것이 지금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상대방에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많은 영상들이나 자료에서 착각하시고 오는 게, 그럼 내가 얼마나 예쁘고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인지를 어필해야 하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더 붙여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특히나 많이 매달리고 오신 분들은 더 이상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아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더 냉정하게 얘기하고 이 고자세를 취하려고 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방법론은 정말 특정한 경우에 한정되어 사용을 한다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프레임을 높이는 것도 가치 증명을 위한 한 가지 도구예요. 가치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프레임을 높이는 방식인 거지, 가치 증명 이꼴 고프레임? 자,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교제 기간이 5년 이상 된 커플들의 경우에 관계가 마치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된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내가 이별 후에 고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내 프레임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 가치를 회복하겠다라는 이 강박을 가지고 차갑고 상대방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이별 후에 마음을 정리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연애 기간이 긴 연인일수록 일상생활에 대한 개입률이 높기 때문에 막상 이별 후에 상대방의 나에 대한 그리움까지는 몰라도 내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냉정한 태도를 보고 어차피 이 사람이랑은 끝난 관계니까 이 허전함은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연애에서의 가치는 이 나라는 사람의 이 개인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가치를 잃었기에 상대방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예뻐지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거나 이성들에게 구애를 받음으로써 시장의 가치가 증명되면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애에서의 가치라는 게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는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만족을 했는가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 개인 가치에 의해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에 대한 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걸 고려해 봐야 돼요. 이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상대방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잘해줬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제 나름대로 배려를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다 맞춰줬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해줬어요. 물론 이런 행동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단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은요, 결국 상대방이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나란 사람의 의미를 언어로 정리할 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정보를 언어를 통해서 인지합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이 인색한 부모님이 아무리 행동으로 자식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비해 친밀도가 떨어집니다. 즉, 행동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준 마음의 의미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애정 가치를 상대의 불만에 비해서 크게 포지셔닝을 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바로 상대방의 불만에 대조함으로써 이 대조 효과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준 사랑을 상대방이 말로써 정의할 수 있고 인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상대방이 전혀 반박할 수 없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넌 나 같은 사람 절대 못 만날 거야.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를 상대방이 인지하길 바라면서 하시는 말인데, 이 말이 왜 효과가 없냐면 이 말에는 이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요. 추상적인 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에겐 반감의 여지까지 있어요. 내가 너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이런 애정 가치를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반박을 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연애에서 이별을 결정하게 된 불만을 상대적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님한테 반항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하는 반항의 이유는 굉장히 대부분 사소한 이유들이에요. 용돈이 너무 작아서, 내 의사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친구의 부모에 비해 내 부모가 비싼 물건을 사주지 않아서. 그러나 지금에 와서 대부분 이런 행동은 누구나 후회하는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우리의 부모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말로써 정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데이트를 할 여력이 없어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이별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상대방의 불만에 비해 내가 가진 더 큰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요즘 그렇게 미친 듯이 일했던 건지 알아? 우리가 만난 지가 이제 2년이야. 언제까지 너한테 연인으로 남을 수 없잖아. 얼마 전에 내 친구 2명이 결혼을 했어. 근데 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리 잘 잡고 지금 학군 좋은 데서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어떤 친구는 결혼 시작해서 반전세 월세로 하고 있더라. 나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중에 너랑 결혼을 하면 나는 너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 적어도 내가 힘들지언정 내가 밖에서 찬 바람을 맞아도 너한테는 그 바람 안 닿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 악물고 이랬어. 혹시나 내가 지금 몇만 원이라도 더 벌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네가 힘들고 하기 싫은 일 막아줄 수 있을까봐. 자, 이러면 어떨까요? 이 상대방의 불만이 내가 상대방에게 가진 마음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 하찮고 작은 불만으로 상대적으로 대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대조군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사랑의 가치를 인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개념이,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재회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해라. 자, 경우에 따라 이미 이별을 한 상황에서 위의 메시지처럼 이별을 방지하는 듯한 얘기를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반드시 내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는 말이 재회를 설득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득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대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상대방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열거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그저 이 상황을 돌려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에는 일단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마트에서 마음껏 시식하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물건을 사게 만들려는 상술이야. 자, 이런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오히려 관계를 내려놓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마저 너를 이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어. 자, 이 말이 우리의 사랑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대체로 이런 태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정말 이별이 확정이 될까봐 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상대방의 이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별을 번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내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랑의 가치를 말로써 정의할 수 있고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불만 사항을 가져와서 그 불만에 비해서 더 큰 내 사랑을 대조시킴으로써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내가 재해를 바라는 입장이 아닌 것처럼 이 감정 위장을 해서 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별 상황에, 연애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로부터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당장 재회를 결정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정 가치를 증명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재회 확률은 여러분이 가늠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